윤민수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 윤민수 씨도 북쪽 도로에 끼고 있는 코너 자리를 이제 매입 합의 이혼을 하기 때문에 그 매매가는 40억에 매입을 하셨어. 주인이 부르는 게 값이다라고 얘기를 이제 이혼 절차를 통해서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매매가를 10여 년 사이에 48억 정도의 양도 그래서 과거부터 이렇게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시고 30대 분들은 윤민수를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노래방 갔을 때 1번으로 부르는 이게 노래가 이제 바이브잖아. 그 노래를 부른 이게 윤민수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윤민수 씨의 부동산에 대한 재력이 좋아서 많이 화제가 되고 있어. 청담동 대우로얄 카운티 5차를 2015년도에 22억 9,700으로 아내분과 같이 공동 명의로 매입을 해서 지금 실제로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어. 그래서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IMF가 끝나고 나서 2000년대부터 이제 고급 주택이 이제 서울 지역이나 강남 지역의 유행일 때 고급 주택 1세대로 지어진 주택이고, 지금은 PH129 고급 아파트들이 3세대라고 쳤을 때 대우로얄 카운티 5차 같은 경우는 청담동 고급 주택 1세대로 생긴 주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 아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줄게. 그때 당시에 15년도부터 시세가 급격하게 상승이 시작됐고, 지금 현재 2026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매매가는 약 70억에서 80억 정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어. 하지만 고급 아파트이기 때문에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보통 주인이 부르는 게 값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지역이고 고급 빌라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아파트 규모는 지하 2층에서 12층까지 규모로 되어 있고, 한 개 층이 한 세대이기 때문에 윤민수 씨는 2층을 전체를 다 사용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 계약 면적은 83평 정도 되고 전용 면적은 73평 정도 되는 한 개 층을 독립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어서 아주 프라이빗하고 외부인들의 노출을 최대한으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 실제로 방송에서도 그 집이 나왔는데 방은 약 5개에서 6개 정도로 이루어져 있고 화장실은 3개 정도로 지금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살면 좋지만 지금 아내분이랑 합의 이혼을 하기 때문에 그 매물이 지금 시장에 공개가 되었고, 그때 당시에 얘기했을 때는 70억으로 이제 지금 집을 팔고 있다 하고 있는 기사가 있었어. 윤민수 씨의 집이 매각이 체결이 됐는지는 아직 국토부 실거래가 정보에서는 나오진 않았어. 이혼을 준비하면서 지금 빠르게 처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어. 특별한 게 우리가 현업에서 일을 하게 됐을 때 급매물이 나오는 이런 케이스들이 있거든. 상속에 대한 내용이 있을 때 주인들이 싸게 파는 경우도 있고, 부부간에 이제 이혼을 할 때 위자료라든지 재산 분할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부동산 자산이 빠르게 급매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윤민수 씨는 비싸게 팔거나 그런 게 아니라 조금 이런 내부적인 상황 때문에 이런 부동산을 빠르게 처분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예측을 하고 있지. 그래서 윤민수 씨의 이런 15년도에 아파트를 22억 정도에 매수를 하셔서 지금 70억에 매각을 한다고 하면은 10여 년 사이에 48억 정도의 양도 차익들을 계산을 해봤을 때 48억이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10억 초과가 된다고 하면은 45%를 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소득이 되는 거는 세율만 계산해봤을 때는 반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많은 연예인들이랑 부자들이 청담동을 좋아하는 게 그쪽 주변에는 바로 뒤에 청담공원도 있거든. 그래서 이제 조금 언덕이긴 하지만 이제 뷰도 굉장히 좋고 공원도 있어서 아침이라든지 퇴근하고 저녁에 산책도 할 수 있어서 많은 자산가 분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는 지역이라서 윤민수 씨도 그거를 생각을 하고 직접 매수를 하셔서 실거주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 또 화제가 됐던 거는 이제 빌딩도 하나 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미디어에 노출돼 있는 빌딩은 이제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에서 8번, 9번 출구 바로 밑에 단에 거의 끝자락에 있어. 근데 상권으로 봤을 때는 사실 역세권 내에 가까운 근접한 빌딩들이 조금 더 상권이 좋은데, 해당 유민수 씨가 투자했던 건물들은 밑에 지역에 좀 위치해 있다 보니까 상권이 조금 조용한 편에 속해. 그래도 상권이 없는 거는 아니고, 이제 방송국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상권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거기 방송국 근처에 있는 곳 말고 이제 역에 더 가깝게 형성돼 있는 상권에서 또 음식점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있는 그런 상권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윤민수 씨가 이제 투자한 건물은 정말 봤을 때 베스트는 아니지만 정말 뭘 좀 아는 투자인 것 같은 게, 북쪽에 도로를 낀 건물을 되게 좋아하거든, 이제 투자자들은. 그 이유가 일조권 사선 제한을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북쪽 도로를 끼고 있는 건물을 되게 좋아해. 근데 해당 유민수 씨도 북쪽 도로에 끼고 있는 코너 자리를 이제 매입을 하셨고, 게다가 이제 측면 도로에도 길이 하나 나 있기 때문에 삼거리에서 보이는 거의 그 정도 수준의 빌딩이 위치돼 있어. 그래서 2022년 6월 7일 날에 이쁘게 지어져 있는 건물에 매입을 하셨고, 매매가는 40억에 매입을 하셨어. 이제 평당 9천만 원 수준이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조금 고가가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가 있긴 했었지만, 뭐 수익률이 나쁘진 않아서 괜찮다는 뭐 평가도 있었고, 좀 다양하게 분석이 좀 됐었어. 근데 지금 이제 이혼 절차를 통해서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매매가를 지금 현재 45억에 내놓은 상태고, 평당 1억 수준이야.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다른 연예인들처럼 시세 차익이 조금 많이 나올 수 있는 투자였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현재 45억이면 시세 차익이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 5억밖에 되지 않아. 물론 5억도 엄청나게 큰 금액이지만, 실제 40억에 매입했을 당시에 뭐 융자를 당연히 꼈을 거고, 그 융자에 대한 이자 비용 플러스 취득세, 취득세도 나갔을 거고, 한 1억 5천 뭐 미만으로 이제 좀 나갔을 거고, 그 다음에 뭐 또 중개비, 거기에다가 뭐 다른 행정 비용까지 다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손에 쥐는 양도 차익이라는 것 자체가 한 3억 내외이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사실 오랫동안 보유를 하셨고, 뭐 지금까지 들고 계셨던 기간이 좀 있는데, 실제로는 큰 재미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아파트, 아까 고급 빌라가 조금 시세 차익이 더 많은 상황이고, 이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아파트냐 뭐 빌딩이냐 뭐 빌라냐 이런 투자를 했을 때 사실 입지가 좋으면 가격이 훨씬 많이 올라가고, 입지가 조금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집가 상승률이 우리 기대치만큼 올라가지 못하는 사례가 됐다고 생각해. 그래서 청담동은 압도적으로 좋은 고급 빌라 라인에서 대표적인 이제 그런 빌라 중에 하나고, 이 빌딩은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에서는 예전에는 정말 좋은 상권이다, 사람이 많다 했었지만, 요즘에 많이 인구가 축소가 되기도 하고, 또 방송국에서도 많이 사람들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 상권도도 많이 약해져서 선호도가 많이 떨어졌어. 그래서 매매 선호도가 떨어지면 당연히 매매가는 떨어지게 되고, 집가 상승률도 그만큼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재미없는 투자가 좀 된 거지. 그래서 지금 내놓은 지도 몇 개월 됐는데 아직 뭐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 방송국 관련 PD들이나 혹은 이제 방송국에서 종사하고 있는 직원분들이나 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매물이긴 하거든. 그리고 PD분들도 이제 사실 연봉이 1억이 넘는 수준의 고액 연봉자들이다 보니까 한 15억 정도, 취득세 포함해서 15억에서 뭐 20억 사이로 준비가 되어 있으면 매입이 가능한 건물이다 보니까 임직원들이 만약에 매입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볼륨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방송국 관련된 사람들이 매입을 하게 되면 조금 더 활용도 좋지 않을까 싶어.